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드루킹 특검.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고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그러면서 턱도 한번 맞고 결국은 특검을 이제 하게 된 이런 건데 김경수 지사가 날아갔습니다.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검은 안 된다. 라고 선을 그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라고 봐요. 이번 단식 한번 한 2주 정도 해보십시오. 그 정도 해보면은 본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굉장히 지지층 결집도 될 거고 정무적으로 조언을 드리면은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단식해봐라 한번. 오늘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통일교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 이제 경찰이 전재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실 그리고 자택 등 그리고 통일교와 특검까지도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모양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먼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뭐 이러한 오늘 조치에 대해서 좀 소장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뭐 워낙 지금 그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 저는 통일교 금고에서 현금 280억이 발견됐다. 이거 수사 왜 안 하냐 이 기사도 오늘 보긴 했는데 어쨌든 통일교 관련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은 뭐냐면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뭐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압수수색 20차례 했잖아요. 그랬는데 민주당은 이 같은 시기에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데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특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그동안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얘기했는데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때 실제 그렇구나. 특검이 정말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자체적으로 덮기에는 사안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즉각적인 수사에 나선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압수수색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 결과가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더 큰 역풍 나올 겁니다. 평론가님 지금 경찰의 수사 이제 속도 내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뭐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경찰로서는 이제 국수본이 제대로 국수본이라는 조직이 출범을 해서 여권을 수사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경우에는 이 경찰이라는 조직에 또 굉장히 큰 역풍 시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압수수색은 뭐 예정된 거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뭐 280억, 260억, 뭐 엔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뭐 그게 이제 뭐 한국일보 오늘 보도도 나왔는데. 그건 이미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처만 그때 물어봤다라는 거고 그 내용까지 다 확인을 지금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특검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권 인사까지 연루가 된 건데 소장님 보셨을 때 여권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예측이 어렵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글쎄 뭐 본인들끼리 통일교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동료 의원들끼리라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설마 부정한 돈 받았던 것을 두고 내가 통일교 사람들 언제 이렇게 만났다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또 생각했을 수 있죠. 통일교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까지 이거 불겠어?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사들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 통일교가 사실 특정 정당하고만 관계를 맺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영화 보더라도 재벌들 뭐 대부분 시나리오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쪽에든 다 봄 드는 거 아닙니까? 2002년 대선에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불법 대선이 문제가 됐지만 불법 대선 자금 문제가 됐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나라당 받은 거에 10분의 1인가요? 그 절반도 안 받았다. 민주당은 그거 이상 받았으면 내가 대통령 그만두겠다라는 식의 공언까지 했었던 걸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은 여야의 균형추가 일정 정도 잡혔는데 국민의힘에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줬다면 통일교가 전략적
판단 미쓰겠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지금의 여권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수사할 때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 당원 명부만 본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민주당 당원 명부도 살펴보면 우리만큼 안 나오는 법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어떻게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했고 그것이 여야 구분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지금 수사의 어쨌든 여권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좀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평론가님께서도 뭐 전재수 의원과도 뭐 이렇게 만나신 적이 있으실 테고 네. 어떻게 좀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좀 여권 내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여권 좀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재수 의원은 약간 지금 쉴드가 살짝 민주당에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아직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고 손절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사건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분들께 네. 얼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2018년에서 2020년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로비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재수 의원 그리고 임종성 그러니까 7인의 멤버로 있었던 임종성 의원 그리고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 네. 그 윤영호의 지금 8월달에 올해 8월달에 진술을 보면 이 세 명한테는 현안 청탁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금품이다 수천만 원의 금품이 갔다라고 진술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네. 요 세 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는 이제 통일교가 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초박빙 역대 최고의 박빙이었잖아요. 네. 양측에 다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양측에 로비를 해서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에 했던 거는 권성동이었고 메인이 권성동이었고 그 외에 이제 나경원 의원한테 이를테면 접촉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2022년 2월 13일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네. 게 있어요. 네. 통일교가 주최를 해가지고 외국의 미국의 유력 인사들을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연사로 하고 그리고 이 후보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이런 네. 것들을 좀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윤영호랑 그 부회장 이모 부회장이랑 통화를 한 게 최근에 이제 계속 나왔는데 그 2월 13일 전후로 1월과 2월에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있으면 네. 그때 막 나왔던 게 야 우리가 오바마도 부르고 힐러리도 부르고 뭐 일론 머스크도 부르고 야 스테판 커리도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NBA 선수 막 이런 것까지 자기들끼리 했는데 야 돈이 안 맞아. 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대선을 앞두고 유력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하고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네. 거를 보여주는 거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한 대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양쪽에 다 줄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댄 것과 그리고 그 접촉을 하려는 것과 돈을 직접 받은 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데 네. 권성동 의원은 1월 4일에 2020년 1월 4일에 윤영호를 만나가지고 1억을 받고 그 옆에 뭐 세계일보 부회장도 있고 있는데 이들끼리 이제 돈 전달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것도 있고 네.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된 거고 네.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면 이재명 쪽 사람들이 이제 이종석 지금 현 통일부 장관 아니 그러니까 전 통일부 장관 현 네.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뭐 강선우 의원 네. 강선우 의원은 왜냐하면 해외 담당이었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그러니까 해외 담당을 해가지고 그런 인사들 접촉하려고 하니까 이 강선우를 통한다든지 네. 이들이 아직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네. 권성동한테 돈 줬는데 이쪽에도 안 줬겠느냐? 그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겁니다. 네. 예. 네, 평론가님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댓글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달리고 있습니다. 좀 여야 상관없이 돈 받은 정치인들 다 색출해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야권을 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예상하셨을 때는 특검의 추진 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벽을 넘기가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특검 카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 네. 며칠 하지 않는 한 며칠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특검 이제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특검인데 휘두르는 칼에 칼잡이를 잡고 있는데도 칼이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가늠하기 어려웠었다. 네. 당시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특검도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윤영호 본부장이 그 법원 마지막 최후 진술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국정 동력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도 있는 악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정말로 웬만해서는 안 받아들일 건데 네. 웬만해서는 안 받아들일 그 특검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과 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일정 부분 네. 달려 있다라고 보고 사실 뭐 댓글을 소개해 주셨지만 정치권에 통일교의 부정한 자금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왔다. 앞으로도 들어올 가능성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차제에 정말로 이제 이럴 수 있는 일을 막 없애야겠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특검의 엄정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특검이 왜 필요한지 논리와 지금 통일교 특검의 그 도입 요구 네. 그게 완전히 같아요. 그럼 사실 민주당은 명분상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특검 요구인데 그런데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현재로서는 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 좀 판키우기 정치 공세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도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걸로 보시나요? 여론에 네. 달렸고 야당의 투쟁력에 달렸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드루킹 특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처음에 시장 다 좀 환기를 시켜드리면은 네.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 옵션 열기 뭐 댓글에 똑같은 게 이게 딱 긁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똑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여론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가 특검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먼저 경찰 수사를 했죠. 네. 경찰 수사를 했는데 드루킹을 잡아보니까 이게 민주당 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고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그러면서 턱도 한번 맞고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특검을 이제 하게 된 이런 건데 김경수 지사가 날아갔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검은 안 된다라고 이제 뭐 선을 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정말로 안 좋아지면은 네. 그러면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든가 아니면 정말로 장도혁 대표 방금 얘기했듯이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뭔가를 하던가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하는 필리버스터 다 쓸데없습니다. 예, 뭐 필요하니까 본인들은 한다고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없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넌 드러낼 때라고 봐요 이번이. 예, 특검 단식 한번 한 2주 정도 해보십시오. 에이. 예, 그 정도 해보면은 본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굉장히 지지층 결집도 될 거고 저는 더 제가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정무적으로 조언을 드리면은 네.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단식해봐라 한번. 네.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그럼 야권 똘똘 뭉치고 뭐가 될 땐 얻어낼 수 있는 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상황으로는 받기는 어렵다. 네. 근데 그 한국 그동안의 정치 공식, 네. 정치판의 정치 공식대로라면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의 단식 선언 저는 과거 공식대로는 머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특검에 대한 명분 또 우리가 그 여론 아까 여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론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 대표가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내든 당외든 정치적 입지가 조금 과거만 못하단 말이에요. 네. 뭐 흔들린다 아니면 뭐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돌파 카드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예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2019년에 그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에서 4일 정도 그때 정말 황교안 대표는 정말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단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안 돼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정도의 정치적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전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평론가님이 한동훈 대표의 단식을 얘기했더니 지금 댓글창에 한동훈 대표가 왜 단식을 해야 되냐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게 당연히 좋죠. 당 대표니까.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안 좋잖아요. 솔직히 장동혁, 한동훈 뭐 안 좋잖아요. 그런 거 감정 털어버리고 대여 공세를 위해서 손을 잡는 게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에 얼마나 좋은 모양새입니까? 장동혁도 묵은 감정 다 떨쳐내고 한동훈도 여당을 이렇게 공세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 손 잡고 이게 서로에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냥 평론가는 원래 일종의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알아요. 근데 한번 둘이서 한번 손 잡고 한번 단식해 봐라. 둘 다 한번 쓰러져 봐라. 그러면은 둘에 대한 지지도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권이 보수 야당이 집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반응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야당의 이제 특검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며 이제 국가 운영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고 더불어서 이제 국가 운영과 공동체의 사회 질서 저해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게를 두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스탠스 좀 취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의 의지 그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주냐가 중요하죠. 저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정 수사하고 누구도 봐주지 마라.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라.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 지금 뭐 경찰이 그러니까 국수본이 열심히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요구하는 것과 완벽하게 100% 싱크로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야당만으로는 특검법안 통과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 명분이 있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좋아, 우리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게 정당한 요구다라고 생각한다면 특검 받아들여야죠.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뭐 국회 통과해서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또 한 번 내로남불 그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이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임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금 170석 가까이 있어갖고 완전히 입법권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얼마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의심 떨어내려면 특검해야죠. 평론가님 일단 대통령의 좀 입장 어떻게 좀 갈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 뭐 특검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인 거는 엄정 수사인데 속내는 아무래도 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를 좀 더 바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검은 어차피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잖아요. 그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여론과 뭐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느냐 뭐 그게 이제 야당의 숙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은 제가 예상하는 거는 종합특검 얘기는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종합특검을 하면서 남은 거 이제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남은 것들 과제들 지금 한꺼번에 특검한다라는 건데 통일교 것만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은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생각이 드네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관련해서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여러 개 남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만났는지 만남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보셨을 때는 또 이런 좀 어떻게 취지랄까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종혁 최고가 얘기를 해갖고 이제 화제가 된 네. 걸로 아는데 그 전에도 한 전 대표가 본인 그 당 대표 시절에 통일교로부터 만남 요청이 있었는데 만나지 네. 않았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이 뭐 스킨십 정치인으로서 아직 그런 정치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네. 있지만. 긍정적인 면만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그 공사의 구분 그리고 본인의 처신과 관련해서 엄격하다 이런 그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통일교가 만나자고 했었을 때 아마 웬만한 당 대표나 정치인이라면 아 이렇게 조직력 있고 자금력도 있고 하는 더군다나 한학자 총재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행사하는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단호하게 만나지 않겠다라고 네. 한 거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뭐 계엄과 관련해서도 정말로 아무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본인이 체포된 것까지 감수하면서 국회에 가겠다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조금씩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이렉트로 한학자 총재를 만나겠다는 이게 의견이 전달됐다라는 전언이 있잖아요. 지금 녹취록에. 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얘기해 봐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본인이 만났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네. 안 만났다고 했다면 반대 측에서는 분명히 다른 카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났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프레싱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 그 통일교 관련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본인이야 뭐 본인이 차별화하는 거죠. 네. 뭐 새롭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당장에 만나야 될 필요성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대선 주자가 아니었죠. 뭐 대선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2022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네. 윤석열 그때 이재명 두 사람이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나왔을 때는 이미 통일교 문제가 상당히 불거져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당 대표 때는 당장에 만나야 될 현안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진술 중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윤영호랑 이모 부회장이랑 했던 얘기 중에 이재명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연락이라는 게 한학자를 만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한학자보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서밋 네. 여기에서 유력 인사들을 지금 통일교가 데려오니 그쪽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실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나왔죠. 네, 사진도 그 뭐 이제 만난 거는 네. 나왔고 이재명 쪽에서는 딱히 만난 건 없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분위기가 한학자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양쪽에다 이제 통일교에서 양쪽에 줄을 대야 된다고 했는데 한학자가 우리의 선택은 Y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Y는 이제 윤석열의 Y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네. 윤석열 쪽에 줄을 대기로 마음을 굳히고 뭐 이런 거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게다가 이재명 성정상 절을 했을까? 네. 한학자한테 만약에 한학자를 만났다고 해도 네.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종교 집단 해체 등의 약간 경고성 발언들도 했고 실제로 문체부에서는 이제 통일교 재단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 했다는데 뭐 이거는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일교에 대한 압박으로도 비춰지는데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통일교 측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을 예. 것 같아요. 통일교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음. 물론 뭐 교인들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통일교는 특이하게도 교단 중에는 교인보다도 경제력이 훨씬 더 네. 그 주목받고 있는 종교 단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단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을 검사하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거
해산되면 이 재단은 국가로 귀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 상당히 파격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야 한다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또 공포감은 그렇죠. 예. 그 통일교 교단 내에 굉장히 그 확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가뜩이나 지금 통일교는 문성명 총재가 죽은 이후에 네. 교수가 많이 위축됐어요. 그렇죠. 후계 예. 구도도 그랬고 그 정당성이라는 게 문선명 총재에서 갑자기 트루마더 그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로 가는 과정에서 네. 사람들이 좀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좀 현타를 느낀 교인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칼날을 갈 경우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겠죠.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현재 움직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통일교를 이제 언급을 한 게 그러니까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언급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통일교는 협박하기 위함이다라는 시각에는 저는 뭐 좀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개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막 센 발언들 할 때가 꽤 있어요. 네. 국무회의도 그렇고 뒤에 얘기했던 뭐 업무보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강성 지지자 개딸층에서는 통일교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네. 빗발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도 막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너무 대통령이 이제 온건한 얘기만 할 경우에는 당내 역학구도상 네. 정청래에게 힘이 확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던져줘야 돼. 네. 당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네. 윤영호는 이미 통일교회는 배신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통일교회에서도 윤영호의 단독 범행이다. 그렇죠. 광고도 예. 오늘 신문 보면 광고도 맞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영호는 하지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참어머니를 끌어들였어요. 한학자 끌어들이고 교회 지시로 한 것일 뿐 나는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윤영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량이 중요한 거지 통일교를 해체하든 말든 네.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교를 해체하겠다라고 이재명이 협박을 했다고 해서 윤영호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네. 이게 아니라 본인의 형량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구형 4년은 네.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약하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플리바게닝이 있었다. 그러니까 협조를 했기 때문에 구형을 약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좀 밀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그거 협박 때문에 뭐 입을 다물고 안 다물고 그거는 합리적인 가설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 4년 했는데 법원에서 절반 정도를 낮추게 되면 네. 2년이면 집행유예 조건 붙여서 네.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금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여기 잘 막았다.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침묵하고 뭐 실명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본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전략대로 가고 있다. 내가 여기서 문제 더 키우지 않으면 1심에서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